나는 늘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이면 아무것도 없는 부엌에서 남은 밥 조각을 찾아 허기를 달래야 했다. 학교 가방 속에는 연필 몇 자루와 낡은 공책만 있을 뿐, 친구들이 들고 오는 따끈한 도시락이나 새학용품은 그림의 떡이었다. 내 몸과 마음은 늘 허기졌고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외로움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은 지 오래였다. 집안은 늘 적막했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마저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동생은 없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빈집 안에서 마주하는 텅 빈 침대는 외로움과 절망을 그대로 비춰주었다. 학교에서도 나는 늘 뒤처졌다. 친구들은 새로운 교과서와 학용품을 가지고 와서 수업에 집중했지만 나는 낡은 책 몇 권으로 수업을 버텼다. 점심시간 친구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배고픔을 참았다. 오늘도 집에 밥 없겠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럼에도 나는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촛불 하나 켜고 숙제를 했다. 손가락 끝은 얼고 눈은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친구들은 장난을 치고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학교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면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절실히 느껴졌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반드시. 그 결심만이 나를 지탱했다. 눈물과 허기,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꿈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뿐이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늘 특별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무심한 듯 했지만 나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셨고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오늘은 이거라도 맛있게 먹어라며 웃으셨다. 나는 그때마다 눈물이 났다.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너는 내가 믿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졌다. 선생님의 희생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내 존재를 지켜주는 등불과 같았다.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은 나와 함께 숙제를 보고 모르는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지만 웃음은 지치지 않았다. 나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선생님께 보답할 거예요. 밤이면 집에 돌아가 숙제를 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아무 조건 없는 믿음. 나는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임을 알았다.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선생님의 희생은 나에게 공부 이상의 가르침이었다. 사람을 믿는 법,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날도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선생님,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받은 사랑과 믿음을 돌려드릴게요. 그 다짐이 나의 삶을 바꿀 힘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다.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나는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주시는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나는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디뎠다. 화려한 사무실이나 안정된 직장은 없었다.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부족한 공부와 자격증 준비를 병행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일을 하려고 해?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내게 보여준 믿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선생님이 날 믿어준 만큼 나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처음 몇 달은 고생뿐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졌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나는 계속 움직였다. 허리와 어깨는 뻐근하고 마음은 지쳤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실패 속에서도 배움의 씨앗을 찾아야 해. 절대 포기하지 마. 나는 그 말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조금씩 성장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 눈물과 고생 속에서 나는 강해졌다. 집에 돌아가 혼자 책상에 앉으면 선생님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선생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보답할 거예요. 그 다짐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나는 점점 세상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20 중반 나는 본격적으로 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알게 된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계획을 비웃었고 투자도 쉽지 않았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나는 속으로 물으며 다시 자료를 뒤적였다. 낡은 공책과 연필, 그리고 작은 노트북 하나가 나의 전부였다.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자본을 계산하며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잠은 부족했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떠올랐다. 실패 속에서 배움의 씨앗을 찾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이 내 불안을 밀어내고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었다. 작은 거래 하나, 첫 수익 하나에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다. 비록 미약했지만 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친구들이 편안한 삶을 즐기며 여유를 부릴 때 나는 매일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낮에는 계약을 잡고 밤에는 서류와 계산서를 정리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단 하나, 선생님에게 보답하겠다는 다짐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나는 점점 강해졌다. 실패와 고생 속에서 나는 단단해졌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내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 길을 걷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굳건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처음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작은 계약 하나, 첫 매출, 그리고 조금씩 쌓이는 신뢰.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본은 부족했고 경쟁자는 거세며 하루하루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류를 검토했다. 실패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믿고 조건 없이 지원해 주신 그녀.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작은 성공 하나에도 눈물이 날 만큼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다. 밤늦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계산서를 펼치며 나는 다짐했다. 선생님, 반드시 보답할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나를 의심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실패와 고생 속에서도 꿋꿋이 걸음을 내디뎠고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자신감도 커졌다. 이제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빚진 마음을 갚을 힘을 쌓아가고 있었다. 가끔 길을 걷다 문득 빈손을 바라보며 외로웠던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배고픔과 허기, 외로움 속에서 다짐한 작은 불꽃은 이제 점점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곧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받은 사랑과 믿음을 돌려드리는지. 그 결심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힘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의지로 내 마음을 굳게 다졌다. 몇 년간의 고생과 작은 성공을 쌓고 나는 드디어 선생님을 찾아 나섰다. 마음속에는 떨림과 기대가 뒤섞였다.
문득 과거의 작은 벤치에 앉아 눈물 흘리던 내가 떠올랐다. 그때의 나를 믿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도착한 그녀의 집은 예상과 달리 허름하고 쓸쓸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 활기찬 미소와는 달랐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선생님,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 얼굴에 새겨진 피곤함과 쓸쓸함은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서 있었다. 정말 여기 계셨군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졌다. 감사와 미안함, 안타까움이 뒤섞이며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선생님을 찾았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집은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지고 전등 하나만 켜도 전기가 버거워 흔들거렸다. 부엌에는 오래된 냄비 하나, 반쯤 남은 밥과 썩은 채소만 놓여 있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쌓인 청구서들이 허리를 굽히게 했다.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았지만 선생님은 굳게 서서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속엔 외로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오열하며 말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녀는 잠시 눈물을 삼키더니 힘겹게 웃었다. 얼굴이 좋아 보이니 내 맘이 놓인다. 대견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괜찮다는 말 속에도 매일 이어지는 빚쟁이들의 전화, 남편의 배신, 집안 곳곳에 남은 폭력의 흔적, 그리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고독이 선생님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허기와 추위와 싸우며 몸과 마음이 달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이렇게 둘 수 없어요. 제가 꼭 지켜드릴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눈을 감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삶의 무게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가 그녀를 위한 힘이 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울 차례라고. 그날 집을 나서면서 나는 울었다. 선생님을 떠올리며 집을 나서자 마음속에서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타올랐다. 그녀가 겪은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남편과 주변 부패한 사람들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생님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것. 밤마다 서류와 자료를 뒤적이며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다. 남편의 불법 거래 기록, 폭력과 배신의 흔적, 그리고 재산을 빼앗은 과정까지. 작은 서류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마음속 불꽃은 점점 커졌고 복수와 정의를 향한 의지가 나를 움직였다. 선생님은 여전히 담담하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맙구나. 그 미소 속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 거예요. 모든 부당함을 끝낼 거예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과거의 고통과 외로움을 되돌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법정 문이 열리자 나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들은 교만하게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위선과 거짓말이 드러날 순간이었다. 나는 손에 들린 서류를 단단히 쥐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향했다. 나는 차갑게 속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선생님을 괴롭힌 모든 순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는 비웃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증거, 불법 거래, 내역, 폭력과 배신의 기록, 허위 계약서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복수가 성공됨을 느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일입니다. 법과 세상이 똑똑히 판단할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남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번졌다.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고 마음속 무거운 짐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정의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약자의 삶을 되찾아주는 힘이라는 것을. 그날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남편과 부패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속이 뻥 뚫렸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 폭력과 배신이 모두 드러난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생님,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돼요. 그날 이후 선생님은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순간의 쾌감과 정의를 결코 잊지 못했다. 선생님은 이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낡고 허름했던 집은 정리되고 빛과 불안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안도했다. 정말 고마워. 이제야 숨 쉴 수 있어. 선생님, 이제는 편히 웃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보답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녀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수년간 그녀가 나를 믿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였다. 거실 창가에 선선한 바람이 스며들고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 언제든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과 믿음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지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선생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밝은 길이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만 함께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